내 손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서 갑상선과 내분비 외과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섭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이제 수술실로 로봇이 걸어 들어와서 환자에게 수술하고 걸어 나가지 않습니까? 농담 삼아 그런 질문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다빈치라는 거는 로봇 수술 기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빈치라는 로봇 수술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다빈치 수술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는 다빈치라는 로봇 기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로봇 수술용 수술 기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빈치라는 거의 대명사와 같은 수술 명칭이 아니라 그냥 로봇 수술, 이렇게 통칭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봇 수술과 기존에 우리가 목을 통해서 절개하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흉터가 보이냐 흉터가 보이지 않느냐가 가장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접근 방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느 우리 신체 부위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갑상선을 제거되느냐, 갑상선 로봇 수술의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방법은 제가 지금 수술하고 있는 겨드랑이를 통한 접근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쪽 겨드랑이와 유방을 통한 접근 방법, 그리고 최근에는 구강 안쪽을 통해서 접근하는 수술 방법도 일부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귀 뒤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우월하다, 어떤 방법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는 환자의 병의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또 어떤 수술 방법의 주치의가 더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절개보다 무조건 우월한 수술도 아니고, 로봇 수술하고 나면은 절개가 더 로봇 수술보다 더 정확한 수술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환자의 병의 상태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자분의 병의 상태가 어떻고 병의 위치가 어떻기 때문에 이분은 절개보다는 로봇이 좀 더 유리하겠다. 또 하나는 환자의 기대 수명이라든지 사회생활하는 방식에 따라서 절개보다는 로봇 수술이 좀 더 우월할 수 있겠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죠. 우리 로봇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벌써 로봇 수술을 거의 20년 가깝게 이제 발전시켜 왔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거에 개복 수술만을 해오다가 복강경이 198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될 때는 복강경 수술이 과연 개복 수술을 많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조차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강경 수술이 상당히 한계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최근에는 복부 수술하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이 복강경 수술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수술도 계속해서 로봇 수술 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절개 수술이 꼭 필요했던 환자들이 이제는 로봇 수술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초기 갑상선암 환자분들은 로봇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의 위치가 일부 기도의 침범이 좀 심하다거나 목소리 신경의 침범이 의심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부학적 위치가 로봇 수술이 갖고 있는 일부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절개가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갑상선암 수술은 로봇이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개보다 로봇 수술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수술 범위가 목을 절개하고서 수술했을 때 수술 범위보다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할 때 수술 범위가 좀 상당히 넓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술 이후의 통증이라든지 수술 이후의 불편감이 오히려 절개보다 좀 더 심하지 않았느냐, 초기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절개 수술보다 로봇 수술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범위도 과거보다는 많이 축소화돼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운동하시는 운동선수들, 운동을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운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조차도 로봇 수술하고서 일상생활에 복귀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절개가 더 회복이 빠르다, 로봇이 회복이 더디다,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는 전혀 통용이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는 어떤 수술 방법이든지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증이라든지 수술 이후의 유착,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절개보다는 로봇 수술이 근육의 절개를 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로봇이 사람의 손의 관절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그만큼 관절의 자유도가 사람의 손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복강경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 복강경 수술할 때는 하나의 기다란 막대기 끝에 집게를 가지고 수술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집게가 달려있는 끝부분에 사람의 손과 같은 관절이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수술이란. 일단은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정확한 부위에 가서 내 손의 움직임과 똑같은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구가 수술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 수술이라는 거는 지금 내 생각을 그대로 로봇이 구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손동작을 로봇 수술이 진행되는 로봇의 기구 끝부분이 내 손의 움직임을 똑같이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내 손의 움직임을 로봇이 그대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로봇의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수술 부위의 시야를 외과 의사들이 콘솔에 앉아서 직접 내 눈으로 3차원으로 보면서 수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체적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야가 10배 이상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눈을 가지고서 수술 시야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된 시야를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살려야 되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섬세하게 결찰을 해야 되는 그 혈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지금까지는 로봇 수술은 비보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서 계속적인 임상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이 충분히 크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결국은 언젠가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보험 급여 제도권 안으로 로봇 수술을 들여오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로봇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로봇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로봇이 수술에 이용이 되고 있는 부위는 비뇨기과의 전립선 수술, 그리고 산부인과 수술, 갑상선 수술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수술이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갑상선 암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갑상선 로봇 수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암 수술, 대장 수술, 최근에는 간이라든지 췌장 수술에 있어서도 로봇 수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손의 감각이라든지 수술에 대한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로봇 수술을 선도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 수술의 만족도는 일단은 외과 의사 입장과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은 물론 불편한 것도 있지만, 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집도하는 순간 외과 의사의 몸에 가해지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불편한 자세를 오래 유지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외과 의사의 피로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의 외과 의사의 피로도보다 로봇 수술 피로도가 훨씬 적습니다. 아무래도 외과 의사의 피로도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환자에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수술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을 거고, 굉장히 확대된 시야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시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섬세한 수술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환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봇 수술이 환자에게 최소 침습 수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복강경 수술을 그대로 로봇 수술로 전환시켜 놨다는 겁니다. 배 수술할 때 복강경 수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외과 의사의 관절의 자유도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한동안 시행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의 그런 한계를 로봇 수술이 분명히 현재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흉터가 남거나 불완전한 수술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로봇 수술이 이제는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요. 제일 정확한 답은 각자의 주치의에게 설명을 들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의학 채널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소통이라는 채널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